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철회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프라다가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베르사체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향후 5년간 미국에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으로 인한 자폐증의 급증을 오는 9월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산업이 다시금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고 기술 기업 엠러빈 주식이 모건 스탠리로부터 비중 확대로 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의 모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 약 18% 하락하며 AI 주요 경쟁사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S&P 500이 9.5%나 급등하는 랠리를 펼쳤지만 이날 다시 무역전쟁 관련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5%에 달하는 누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공포 속의 리스크 자산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125%를 더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무역 봉쇄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3.46% 하락해 5267.11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4.31% 떨어지며 16,387.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도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2.54% 빠졌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8%,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7% 넘게 급락하며 기술주의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중심이 된 매그니피센트 7 지수는 무려 5% 하락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4.3%나 빠졌습니다. 달러는 1.5% 하락하며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 수치는 관세 인상 전 자료로 평가됩니다. 향후 관세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의 시장 급락은 투자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급등세는 결국 관세 유예하는 일시적인 희망에 불과했고 여전히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경제 흐름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협상 경과와 연준의 대응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철회 발표 이후 급등했습니다. S&P 500은 단 하루 만에 9.5% 뛰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1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 직전 소매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반다 리서치는 이를 공포 심리의 확산 초기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콜옵션보다 OTM 풋옵션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단순 추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에도 나타났으며 최근 급증한 제로디티 옵션 거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에 대비하자마자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며 또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프라다가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베르사체를 1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딜은 시장 불안정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여파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프라다 가문이 최종 승인을 내리며 성사됐습니다. 베르사체는 2018년 카프리 홀딩스가 21억 달러에 인수했던 브랜드로 최근 실적 부진과 리더십 교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치의 모회사 테피스트리와의 85억 달러 규모 인수합병이 미국 FTC 반대로 무산되면서 카프리는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 베르사체 매각으로 카프리는 부채 감축과 마이클 코어스, 지미추 등 다른 브랜드 재정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프라다는 이번 인수로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향후 5년간 미국에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사주요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연구시설과 6개의 제조소 설립, 기존 3개소 확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제약 산업은 아직 관세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트럼프는 매우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외에도 일라이릴리는 270억 달러, 머크는 80억 달러, 존슨앤드존슨은 550억 달러의 미국 내 투자를 잇따라 발표하며 미국 중심 생산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약사들까지 미국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으로 인한 자폐증의 급증을 오는 9월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주재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폐 유병률이 1만 명 중 1명에서 31명 중 1명으로 급증했다며 분명히 인위적인 무언가가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FK 주니어는 9월이면 자폐증의 원인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노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과학적 연구에서 반박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자마에 발표된 연구는 9만 5천 명 이상의 아동 건강 기록을 분석해 백신과 자폐 간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백신 기업들과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산업이 다시금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일 선언과 함께 발표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유가는 급락했고 업계는 손익분기점 이하의 가격에 직면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산 중진료는 6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는 팬데믹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펙의 예상보다 빠른 증산 결정도 공급 과잉 우려를 더하며 일부 기업은 이미 리그 철수와 감산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덴탈 페트롤리엄, 대번 에너지 등 주요 셰일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트럼프의 전략이 미국 에너지 산업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셰일 기업들은 6에서 12개월의 유가 해지 계약으로 급한 불은 피할 수 있지만 관세로 인해 자재 비용은 오르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가가 5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경우 향후 수백 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 밸런스를 맞춘 업계가 또 한 번 구조조정의 파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고기술 기업 엠너빈 주식이 모건 스탠리로부터 비중 확대로 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470달러에서 350달러로 하향됐지만 이는 전일 종가 대비 27%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엠너빈이 게임 광고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였고 빅게임 부문 확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46% 급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17% 하락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광고비 축소 우려가 커진 점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퍼지펜다, 컬퍼 리서치, 머디 워터스 같은 공매도 리포트까지 겹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CEO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엠너빈이 혁신과 직접 반응형 광고 중심 매출 구조 덕분에 광고 업계에서 가장 방어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의 모회사 주가가 올해 들어 약 18% 하락하며 AI 주요 경쟁사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구글이 여전히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챗GPT 등 대체 서비스로 인한 점유율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은 2023년 1월 92.9%에서 올해 1월 89.6%로 하락했습니다. AI 모델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공격적으로 투자 중이지만 아직 시장의 확신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은 약 16%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순이익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웨이모, 딥마인드 등 별도 사업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되며 알파벳은 여전히 강력한 기술 자산을 갖춘 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미나이 등 AI 제품의 확산 여부가 향후 주가 반등의 핵심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